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차트 분석 하나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봉 나오면 매수하면 바로 물린다는 내용인데 사실 기술적 분석은 약간 후행성을 좀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음을 위해서 어떤 자리가 주가가 밀렸을 때 어떤 종목을 그냥 급하게 사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린다든지 확인 또는 약간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가라면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관점 보겠습니다. 몇 개 종목 정도만 오랜만에 사례를 좀 보도록 하죠.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지금 자료는 현대차의 자료입니다. 현대차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기업의 주가 이렇게 상당히 우상향을 하겠죠.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올 거면 항상 이런 게 거래량이 많이 실린 봉 자체가 우리가 기준봉이 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다이르막하게 원래 출발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중요한 가격대가 돼요. 이렇게 이제 보통 구간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주가를 계속 봤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시세가 낮죠. 그럼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이렇게 이 구간 자체를 기억을 해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주가는 재반등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정배열이니까 시세는 계속 올라갔겠죠. 근데 가끔은 보게 되면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전에 봤던 두 가지 패턴을 이탈했어요. 하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이탈하지 않고 나왔던 첫 번째 패턴과 이 패턴이 반대 패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사후적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밀리지 않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바로 그 다음 봉에서 요 양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봉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얘와는 완전히 다른 상당히 시니컬한 흐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이 밴드를 넓히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요 힘의 관점에서 왼쪽의 힘의 관점에서 구간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되죠. 근데 이때까지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낮다가 다시 밀린 거니까.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거 보게 되면 다시 지켜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회복은 되지는 않았죠. 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의 주가가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지다 놓고 보면 차트 분석이란 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야, 이걸 누가 못해 볼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똑같은 자리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비해 주가는 조금씩 회복하지 못하게 밀리게 됩니다. 그럼 이 순간만이라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인지하고 갔다면 주가 관점에서는 향후에 계속적인 약세, 여기는 이제 뭐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똑같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봉이 많아졌고 이런 가격이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또 포커스를 맞추는데 원점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 구간 이제는 하단까지 내려온 거죠. 아이러니하게 찍고 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세트를 놓치냐면 한 번, 두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하락 장악형이 나올 때는 하락장악형, 쉽게 말해서 전달에 의미 있는 양봉을 이탈하는 하락장악이 나왔을 때는 힘 자체가 꺾였음을 좀 인지하는 과정이 앞으로 투자에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PSK 홀딩스인데 주가가 잘 갈 때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현대차 마찬가지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죠. 이때까지는 사실 이 시세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기분 나쁜 봉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고 그 다음 봉에서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지금부터는 뭔가 나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정배열이니까. 하지만 이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주가가 오면 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두 개의 봉을 약간 밴드를 설정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향후 투자를 위한 거니까 그런 관점 놓고 보면 PSK 홀딩스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비슷하게 구간에 들어오죠. 이때까지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패턴을 구해서 음봉이 많아진 걸 보면서 히비야키부터 추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5일선과 20일선의 데드크로스에서 PSK 홀딩스의 약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패턴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대로 장대 양봉을 이탈한 거니까 만약에 이 가격 주가가 6만원을 이탈한다면 주가는 계속 밀릴 겁니다. 반등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이탈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늦었지만 어떤 액션, 매수보다는 매도,
비중 축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차트라는 거는 지나고 놓고 보면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 내가 그때 6만 원대만 잘랐어도. 근데 결과론적으로 물론 아직 이 기업의 주가는 6만 원대를 갈 수가 있긴 있지만은 가장 완벽한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조금 늦었다. 이 자리에서 주식을 팔기는 건 어려워요. 어렵다는 표현 자체가 뭐 비중을 줄이긴 사실상 기다려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마음 먹었던 요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먹었던 다시 그 자리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인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힐소가 날 수가 되게 쉬워요. 안 줄였더니 올라갔지만은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금액이 커지는 순간 이 모든 본인이 알고 있는 루틴 자체를 망각하게 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차트라는 게 아무리 사후적이라 그래도 사람의 감정을 가장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는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봤다면 물론 높은 가격에서 팔지 못한 건 있습니다만 더 악한 경우로 가진 않았겠죠. 물론 지금 자리에 다시 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두 개의 종목을 놓고 보게 되면 똑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 자리가, 이 중간에서의 자리가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리인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LS 일렉트릭의 차트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 있고 앞으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는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론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패턴을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간에 어떤 다른 이슈, 이 당시에 LS 일렉트릭의 개별 재료였던, 아니면은 뭐 HD 핸드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로 인한 편성 효과였던, 똑같은 결과론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디의 출발점 가격 밑으로 주가 근접한다면 매수보다는 관망, 매도가 고관점이고, 만약에 물량을 팔려고 생각했다면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놓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주가라는 게 변동성이 크다 보면 이 장대 양봉을 거래를 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서 만약에 이 장대 양봉의 출발선 이상으로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23만 원대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게 되면 이 후광 효과 때문에 보통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가 저점 매수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가량은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그거를 동일한 패턴으로 분석을 해보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긴 박스권 하단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차트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그걸 내가 뭐 맞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세 개의 종목을 패턴을 본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종목이 역별이 보이게 되고, 역별이란 게 이평선이 꼬인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출발점 근처를 훼손할 때는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매수는 기다리고 오히려 매도가 우선이고, 설령 거기서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대부분이 비슷한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율성도 존재합니다만 이 크고 작은 미미한 이 양봉 흐름에도 다시 만약에 20만원 이탈했을 때 주가가 늘어지는 것을 동일한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더라도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주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차트 영상을 많이 찍은 이유는 오랜만에 찍는데 지금의 시장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언제든지 반등을 논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어디서 어떻게 반등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돌려서 생각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원봉이 많아진다든지 할 때는 급하게 매수하고 막연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시그널이 보여주는 그 힘대로 느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봅니다. 아무리 차트가 호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트는 곧 심리고 가격이고 흐름입니다. 오늘 한번 이 영상 3개 종목 샘플이지만은 한번 잘 리뷰해 보시고,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투자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 영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